자, 몇 번을 봐줘야 되냐? 7번 보세요. 7번. 121쪽 7번 보고 있어요. 자, 개공 A는 임대인 갑소유 주택을 임차인과 보증금 얼마? 5천원 월세 얼마? 30만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A가 받을 수 있는 총액 동그라미. 자, 총액이란 말이 나오면 한쪽이요, 양쪽이요? 양쪽. 그럼 이것도 이제 임대차니까 보증금 얼마씩 돼 있었어요? 5천만원. 자, 플러스 월세가 얼마? 30만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8천이죠. 그러면 이거 70 안 곱해요. 그러면 이제 8천만원이 됩니다. 이게 거래 금액이고 여기다 뭘 곱한다? 요일 얼마 지정됐어요? 0.5. 그럼 얼마? 40만원. 자, 근데 거기 보면은 한도액이 있어요? 얼마? 30만원이죠. 이게 이제 산출액이고 한도액이 30만원이면 뭐가 더 적어? 한도액이 적죠. 그럼 이게 보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방이라 그랬어요. 총액. 그러면 이제 30만원씩 양쪽에 받으면 얼마? 60만원이 정답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먼저. 그렇지. 자, DP 넘어가 봐요.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9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광도, 특별자치도 이걸 줄여서 시도라래. 맞습니까? 맞고. 주택 외의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합산하 이거 지우세요. 이거 문장이 뭐 일방으로부터 뭔 합산을 해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1000분의 9. 맞았어요? 천분의 9. 주택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갔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1000분의 9 이내. 이 지문도 맞아 틀려?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주택 외니까 맞습니다. 주택 외. 0.9. 합산하여 지우세요. 답은 따로 있으니까. 자, 중개 대상물 건축물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인 경우는 주택에 관한 보수를 요구한다. 이 지문 맞아요? 틀려. 2분의 1 이상. 자,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초과는 같은 것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게 틀렸지.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이고 미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은 합산하여 지워버리고 지웠어요? 자, 개공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실비 아직 안 했는데 실비는 이전 쪽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교환은 거래금의 큰 가액을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을 한다. 맞았어요? 큰 걸 기준으로 해요? 작은 거? 아주 좋았어요. 큰.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자, 10번 문제 들어가 봐. 10번. 자, 그렇게 자주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큰 소리도 되고. 자, 보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 외 보수로 적용한다. 맞았어요? 뭐가 또 맞아? 미만. 2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이렇게 들어가요.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또 이하 들어가면 안 되지. 미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임대차는 보증금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에 임대차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요? 기간은 의미가 있어 없어?
보수 계산하는데 일률적으로 100을 곱해요. 기간 개월수 안 곱합니다. 개월수 틀렸어요. 자, 교환은 중개 금액을 합산한 거래 금액을 한다요. 큰 걸 기록한다. 큰 거. 합산한 금액 그게 틀렸고. 자,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는 데서 권리금은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권리금 중개 보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5번. 중개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분사무소 중개를 했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요, 분사무소 시도 조례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교환 문제입니다. 자, 매매대금 2억 9천인 단독주택고 3억 2천 아파트. 자, 여기는 주택인데 단독주택이라 했죠? 얼마를 했어요? 2억 9천만 원. 자, 을은 아파트인데 얼마라 그랬어요? 3억 2천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막 교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같은 금액 찾기는 어렵잖아요. 이것도 교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차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얼마? 3천이잖아요. 3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교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이것도 어려운데 똑같은 금액 찾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교환입니다.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 각각 계산한다 그랬어요. 큰 거. 큰 거. 자, 이걸 놓고 계산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는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은 뭘 곱하라? 요율을 곱하라. 그러면 거기 요율이 얼마 제시됐어요? 1000분의 4. 이게 0.4거든요. 2억에서 이거 1000분의 4 나와 있죠? 자, 0.4예요. 0.4.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보수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2, 4, 8, 3, 4, 12 얼마? 예? 128만 나와요? 확실해요? 자, 그럼 128만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일방이라 그랬어요? 총액이라 했어요? 총액은 양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128만 원, 이쪽에서 얼마? 128만 원.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여기도 똑같이 128만 원 받는 거라고. 그럼 얼마? 256만 원이 되겠죠. 총액은.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교환은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은 뭐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 뭐 저거요? 128만 원. 128이요, 8.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런 심오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됐어요?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큰.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이 YC가 어디요? 그래, 그냥 남양주 해. YC는 뭐, XC도 있고, RC도 있고, 뭐, 남양주시 하면 돼요. 자,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자,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럼 복합 건물인데 뭐가 더 크다? 상가가 더 크다는 소리죠? 매매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갑으로도 벌써는 최고 한 대. 갑 동그라미. 이제 일방이네, 일방. 자, 근데 이제 이 지문은 어차피 이제 이건 복합 건물인데 상가로 일단 본다는 거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문제 조건이 갑하고 을인데 갑은 매도인, 임차인, 을은 매수인, 임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은 2억이고 매매견의 합의한 보수율은 0.9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임대차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대로 그려보면 자, 갑하고 뭐가 있어요?
을. 자, 갑하고 을이 나와 있고, 자, 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자, 매도인 임차인. 그러면 이것은 쓰리동이 될까요? 응? 여기가 매도인이고, 조건애가, 여기가 매수인이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임대인이고, 여기가 뭐요? 임차인. 쓰리동이네. 자, 그랬죠? 그럼 이제 개공이 이렇게 중개를 했어요. A 개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매매 임대차를 다 중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다시 팔고 샀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만 계산하면 돼? 쓰리동이니까. 매매만. 그러니까 임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요. 거기 매매만 계산하면 돼. 근데 매매 대금이 얼마 제시됐어요? 2억. 요율은 0.9로 봐야지. 왜? 주택이 아닌 상가. 상가로 보니까. 그럼 얼마? 18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총액을 물었어요. 갑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이게 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80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쪽으로부터 180만 원. 총액은 얼마가 돼? 360이 되겠죠. 180만 원이 정답.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쓰리동에다가 복합 건축물을 같이 묶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계산 문제, 우리 과목에서 계산은 여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계산 문제 나왔다라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이건 뭐 그냥 가볍게 풀어서 맞추면 되면 돼요. 보수 끝?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야, 근데 보수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실전에서 보수도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또 해결하러 떠나야 돼? 지도 감독 벌칙 들어갑니다. 자, 거기 127페이지 지도 감독 벌칙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지도 감독 등 그리고 교육 막 이렇게 짬뽕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27페이지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걸 골라라.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이나 해야 돼요? 10일.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내. 확인 설명서 보관은 3년. 맞아요? 전속중개에서 보관은? 거래계약서는? 예, 틀렸네. 3년 틀렸죠? 자,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며칠? 7일. 이건 기간 묻는 문제인데 뭐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푼 문제와 비슷하네. 서공 보조원, 사원, 임원, 개공 등에게 적용된 거 골라라 이 말이죠. 자, 등록증 개시 의무 누구에게만? 뭔 소공이 또 나와. 등록증인데. 개공만.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금지. 개공. 이중 등록이잖아요. 자, 1번하고 2번 개공이라고 적어. 3번하고 4번. 인장 등록하고 품위 유지는? 개공, 소공. 개공, 소공. 보조는 안 들어가잖아요. 개공, 소공. 개공, 소공. 개공, 소공. 개공, 소공. 비밀 누설 금지는? 개공 등. 다 주었어요. 그럼 아까 개공 등이 아까 뭐가 있어요? 이중 수속 금지, 결격 사유, 금지행위, 비밀 누설 금지, 비밀 준수무, 예방 교육. 됐어요? 예, 개공 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3번 문제는 이제 여기 행정처분 종합 내용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머리 굴려봐요. 자, 머리가 안 굴러가면 짜봐. 자, 개공이 행한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컨닝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대리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자격을 취소시켰다. 맞아? 왜?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권자입니다. 맞았어요. 자,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럼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골고루 다 나왔어. 뭐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히 막 뜯어왔어. 자격정지 아니고 그건 뭐요? 500만 원이요 과태료? 강력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남구청장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는 부산시장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해도? 자, 일단은 이건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이야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적었어요? 그러면 남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해요? 맞아요.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남구청장은 맞아. 이해되셨어요? 정지가 틀린 거고.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자격정지로 누구에게만 부과돼? 소공. 근데 문제가 개공이잖아요. 이건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 개공이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것으로 해서 거짓 등록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떤 제재? 필치? 누가 임직하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필치요. 뭐요?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업무정지가 아니라 노원구청장 맞아요.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렇게 해야 맞지. 필치, 등록을 취소하였다. 필치 사유요. 거짓 등록했으면 취소시켜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가볼게요. 전국을 다 헤매고 돌아다녀봐.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군산시장이 등록을 취소하였다. 맞았어요? 임치요, 필치요, 그러면? 임치요? 누가 임치라 그랬어? 임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치? 김치 아니고? 필치. 자, 누구라 그랬어요? 거기 제목이. 개공이라 그랬죠? 개공이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돼.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임치요, 필치요? 필치잖아요. 개공이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 성명 사용해서 했다면 자격 취소가 되거든요. 필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돼. 필치. 같이 묶여서 나오잖아요. 이것만 빼서 낸 거잖아요. 필치. 그러면 군산시장이 취소하였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았네. 그럼 지금까지 맞는 거 몇 개 나왔어? 지금까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춘천으로 가볼게요. 강원도 춘천시의 사무소를 둔 개공이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어. 게시 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과태료 얼마? 그럼 500만 원 틀렸네? 그럼 강원도지사는 맞아?
춘천시장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춘천시장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했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개공이니까 춘천시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과거 기출문제 약간 수정한 거거든요. 기출문제 약간 수정한 건데, 두 개가 정답. 됐죠? 그러면 이건 처분 사유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분청이 누구인가,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인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거기다 또 개수.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쉬운 문제가 아니죠?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재 자꾸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 돼요. 항상 연습. 자,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종합 문제인데 5번 문제가 이게 전범위 문제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폐업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폐업 신고 위반 행위 사유로 재등록 개공 나왔네. 재등록 개업 공인 중에서 등록 취소를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이거 재등록은 좀 이따 또 문제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자, 아니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이것은 결격 사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등록할 수 없어? 있어요? 있죠. 300만 원 벌금을 받아야지. 그것도 3년간 등록 못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0만 원 넘게 받아야지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자,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경우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가 맞아? 없죠. 이중 소속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자,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자, 무등록업자랄지 이렇게 이분들에게 의뢰했다 해서 거래 당사자 처벌 받지는 않아요. 거래 당사자에게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권리가 설정된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다 돼.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저당 설정된 건물, 전세권 설정된 건물, 유치권 설정된 건물, 법정지상권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6번 문제는 이제 사무소 명칭 관련 문제잖아요. 자,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할게요. 자, 7번 봐보세요. 명칭 사용 의무하고 사무소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공은 어떤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무소 명칭 혹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 명칭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놨어요? 예. 그럼 여기는 대박. 예, 대박. 그럼 대박. 그러면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그러면 공인중개사 대박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박. 맞습니다. 자, 대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대박 중개. 부동산 중개 대박. 맞아요. 자,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이 문자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개공 중에서 중개인들은 어떤 문자만 명칭만 써야 돼요? 중개. 이거 못 써요. 그 이유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성명 표기하라 그랬잖아요.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 그럼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현하면 되죠. 뭐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성명. 자, 그러면 개공이 명칭 표기 위반하든 성명 표기 위반하든 다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 중개인이 이거 위반해도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 금지 의무는 개공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개업공인 중 아닌자, 이 아닌자란 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그럼 아닌자가 써버리면 어떤 죄지?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1년 이하죠. 우리 과목에서 아닌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요. 벌칙 외우기도 편해. 아닌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 그러면 이걸 잘못되어 있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어 없어? 누가? 등록관청이 하는 거 시도의사가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해요.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은 사무소 명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맞았네. 개공이 5개 광업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맞았어요? 맞고. 개공이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연락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성명. 이게 정답이고,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등록관청.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표시 광고도 아닌 자를 하면 안 돼요. 개공해야지. 아닌 자 속에는 보조원, 소공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기간 묻는 문제인데, 7번도 기간 묻는 문제인데 가로넣기 문제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기한이 긴 것부터 짧은 수는 옳게 해놔. 긴 것부터 짧은 거. 자, 하나씩 봐볼게요. 시도에는 자격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시도의 세계 통보? 응? 지체 없이? 강력 주장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즉시 나가. 5일. 자, 이 규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보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동그라미 큰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 사후 조치 나옵니다. 중간에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자격 취소 사후 조치 있어요?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이것도 5일에 걸려. 통지하는 것도 5일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보고도 5일, 통지도 5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며칠? 5일.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폐업 사망부터 몇 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3년. 자,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손해배상 며칠 이내 보증 다시 가입 보존? 아까 이거 나왔죠? 밑에 두 가지는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긴 것이 뭐예요? 니은. 그 다음에 15일 디귿. 가장 짧은 것이 기억. 또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교육 문제네. 자, 교육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교육은 비교를 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요약집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칠판을 보고 감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아지경 상태에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 드릴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자, 우리 중개사법 교육은 크게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실시권자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또는 둘 중 하나.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될 수 있죠? 그러면 실시권자가 있으면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등록을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돼? 임원, 사원, 전원. 그럼 임원은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죠? 전원이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분사무소 같으면 누가 받아야 돼요?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 그럼 소속공인 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대상자. 그러면 연수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재교육. 됐죠? 근데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 임원 사원은 그러면 저거 연수교육 받아? 임원 사원이 전원이 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느냐? 다 받아? 실무교육은 다 받죠? 자격증 있든 없든. 그럼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아요. 왜? 소공이에요. 소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만 소공이잖아요. 뭔 소리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 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자,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느냐? 시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여기는 고용 신고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1년. 그러면 개공이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언제부터 2년? 실무교육 받고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 지나면 몇 년마다? 2년마다. 자, 이것도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에. 자, 직무교육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그 다음에 시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실무교육은 몇 시간? 28에서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 이하.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사전에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을 주 내용을 해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경영실무가 있고 직업윤리도 교육시켜요. 이건 공통이니까 이거 하나 머릿속에. 근데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경영실무, 직업윤리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보조원들은 중개 업무 안 하고 보조 업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윤리 교육만 시켜요. 직업 무슨 교육? 윤리 교육. 자, 그 다음에 공고. 자, 교육을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통지. 자, 실무교육은 언제 한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줘? 누가 중개할 줄 알아서 알려주겠어요? 알아서 받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자,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 교육 일시. 장소, 몇 월 며칠 날 남양주 시청에서 개정 시행법에 대해서. 됐어요? 할 테니까 빨리 와서 받아라. 뭐 이렇게. 여기도 알아서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재가 있어요.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어? 아무것도 없어? 까먹었어? 아, 연수교육 500만인데 실무교육은 까먹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까먹지 말고 벗겨 먹으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놔놓고, 여기는. 100만 원 과태료 찍었어. 좋아. 아, 이게 제재가 뭐라고? 뭐 또 결격사기 거기서 왜? 자, 내가 제재를 묻는데 결격사기가 왜 나와? 동문북답이야, 이거. 아, 실무교육은 제재가 없지. 등록을 안 해주고 고용신고 안 되지. 제재가 없어. 까문 게 아니라 없어. 그러니까 연수교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문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죽었어요. 까문 게 아니고. 없어요. 등록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건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이것도 고용신고가 안 되겠죠? 다른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죽이죠. 자, 그 다음에 지침. 아, 이게 뭐냐면, 시도별로 교육이 시행되니까 교육 방법, 내용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의 국장이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라고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시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비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이 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또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셋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는 개공입니까? 개공 등. 아까 우리가 한번 했죠? 예방교육 비밀준수 개공 등이라고. 됐죠? 보조원도 대상. 그러면 실시 여부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지요. 아까 연수교육 통지만 있잖아요. 여기는 공고란 말은 신문이나 이런데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입니다. 둘 중 하나요.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 됐어요? 그리고 교육비도 여기는 지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그러면 교육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 접근해 볼게요. 8번 문제. 자, 옳은 걸 골라라.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기는 뭐가 맞아? 고용신고일이 아니고 설치신고일 전.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입니다. 자, 이게 정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설치 신고일 전. 그러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네,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사하면서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요약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요약집 몇 페이지가 나왔어요, 교육이? 51페이지. 오, 좋았어요. 51페이지 봐보세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 그 세 번째 도표, 교육 시기 시간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고, 가로 안에 분사하면서 설치 신고는 신고일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분사하면서 설치 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고용인이 고용신고일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정답에 관계없이 일단은 고용신고일 아니라 뭐다? 설치 신고일 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1년 이내에 다시 하면 안 받고 1년 지나야 받아야 돼요. 자,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직무교육 시간은 3, 4시간이죠? 근데 왜 틀렸어요? 12시간에서 16시간 그렇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도 직무교육 받아야 돼? 1년 이내 하면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되죠. 그 말이구나. 자,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도 직무교육 받는다. 이것도 틀렸죠? 다 틀렸죠?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는 1번이 정답 처리됐는데 고용신고일 아니라 설치 신고일 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지도 감독 옳은 설명을 골라라. 자, 사무소에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 내보여야 된다. 감독할 때. 이거 맞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받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얼마인지 몰라? 그럼 일단은 300만 원으로 고치세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렇게. 그러면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 질문 맞냐고. 감이 안 오죠? 전혀 감이 안 오죠? 왜 감이 안 오나? 자, 칠판 봐주세요. 결격사유 문제죠? 칠판, 결격사유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틈만 나면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왜? 자, 봐보세요. 결격사유 중에서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해? 3년간 중개 못하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가 등록이 취소됐는데 3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가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 그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 자, 그러면 이건 실효 사유도 되면 반드시 취소 사유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된 경우 있어요? 필치.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임치.
다 취소 사유잖아요. 이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지문이 뭐예요? 자, 이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300만 원 빠져서 300만 원 넣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A 개공이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벌금 선고됐죠? 그럼 몇 년간 못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죠? 자, 근데 벌금형 받은 것 자체가 무슨 사유라 그랬어요? 결격 사유. 벌금은 어디서 내려? 등록관청에서 벌금을 내려? 법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칠판에다가. 써놨잖아요, 법원. 됐어요? 그러면 300만 원 벌금 떨어지면 이제 결격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킨다고. 됐어요? 그러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몇 년간 중개 못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년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났지만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취소됐어요? 결격 사유. 즉 벌금형 때문에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원래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뭔 소리 알았어요? 몰라? 맨날 설명해도 몰라? 자, 봐보세요. 등록이 취소되면 원래 3년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벌금형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받아요. 뭔 소리 알겠어요? 이 벌금형 자체가 결격 사유니까 법원에서 벌금 떨어지면 남양주시에서 등록 취소시켜요. 그러면 이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벌금형 자체가 결격 사유니까.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맞냐면, 자,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넣었어요?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질문이 틀렸죠?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을 적용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 벌금형 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맞아요. 자, 이것은 3년을 적용하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고 3년간 결격 사유 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돼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 내가? 뭘 애워? 이건 애워봤자 문장 돌리면 또 틀려면 이건 애워갖고는 절대 안 돼. 아니 다른 문장 만들어보면 어떡해요? 그 애운 거 안 나오면 틀리는 거지. 어떻게 하랬어 내가? 옆 동료하고 상의해서 한번 연구해보라 그랬죠?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도 안 되면 그래 나한테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 순서가 그래. 옆 동료하고 이렇게 열심히 토론해봐.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뭔지 알겠어요? 왜? 바로 와서 해봤자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한번 해봐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이거. 숙제 내줬어. 자, 3번. 개공이 사무소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동안, 이거 똑같은 문제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겠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는 3년 동안 중개부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있죠. 3년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중개업은 종사할 수 있다. 결격 사유가 되면 3년 동안 못 하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있다 그래야 맞아. 있다. 뭐 때문에 취소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중개업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3년이 경과할 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건 뭘 말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밑줄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 지문이 뭘 의미하고. 꼭 이렇게 또 찾아줘야 돼요. 자, 요약집 56페이지. 요약집 56페이지 그 도표 밑에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 시효 있어 없어? 시효요, 시효.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내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등록 취소는 시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시효는 어디만 있어? 업무정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번 지문이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몇 쪽 보세요. 이거 시효를 묻는 거거든요. 시효라고 적어. 그러면 시효는 어디서만 나와? 업무정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는 3년이 경과할 때도 등록 취소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그래 맞지. 자, 시효는 어디만 나온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 자격증에 시효가 없어.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시효는 자, 우리가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나와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효가 있는 것은 어디만 있어요? 업무정지만 있잖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시효 지문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 지문이 뜨면 시효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은 등록 취소를 물었잖아요. 더 쉬운 의미로 자격 취소를 설명할게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리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맞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대리 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이 됐어요. 20년 후에 누가 고발해서.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시효가 없으니까. 시효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도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양도 대여한 사실이 10년 후에 적발이 됐어. 그 사건을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죠? 감이 왔어요? 그건 시효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동그라미 4번을 봐봐요.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래야 맞지. 왜? 시효가 없으니까 그 사건이 20년 후에 적발되든 30년 후에 적발되든 그걸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근데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행정관청에서 시효 걸린다는 거지. 뭔 소리 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하면서 3년 이 지문이 나오면 출제자가 이거 시효를 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 안 하고 뭐 3년이 틀렸냐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승계제도인데 이따 승계가 나올 거예요. 폐업 신고제로 개공에 위반해서 행정처분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 승계되어 처분일로부터. 처분일, 폐업일이 아니에요. 이따 나와요, 승계는.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10번은 맞는 것이 몇 번? 1번.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파트 들어오니까 정신없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제 머리가 조금 지가 나죠?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쉬었다 들어가면 됩니다. 휴식.